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에 사는 51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람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남편의 힘든 과거와 사람을 마주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 남편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더랬죠. 지금은 남편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사연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만, 당시에는 남편 대신 가해자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했었지 뭐예요? 최근 인기 있었던 학교 괴롭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제 남편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10대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큰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바쁘실 때면 제가 직접 회사로 가서 필요한 물품이나 식사도 챙겨드리곤 했어요. 그때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더랬죠. 남편은 저희 친정아빠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제가 아빠 때문에 회사를 갈 때면 우연히 마주치고는 했어요. 처음에 남편을 봤을 때는 왜소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이라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시 20대 중반으로 아직 음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첼로 전공이었기에 무거운 악기를 자주 들고 다니는 편이었기에 그날도 아빠 회사에 악기를 들고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악기를 놓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저를 도와 악기를 옮겨주면서 처음 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아버지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업계에서 오래되고 유명한 회사였고, 입사하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능력이 있다고 봐야 했기에 이 사람도 회사 직원이면 꽤 엘리트겠구나 하고 내심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이 인연인지 그 후 아빠 회사를 갈 때마다 남편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생겼고, 안면을 두고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을 무렵 아버지가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때 식사 자리에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께 소개까지 받게 되었네요. 이 대리, 여기 내 딸 김세미 양이야. 불어 돌려서 말하지 않겠네. 두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만든 자리야.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사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초면 아니죠? 저야 도움을 여러 번 받았으니 아는 사이라고 말은 해야겠지만, 아빠,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오, 서로 안면은 아는 사이인가 보지? 덜 어색하고 좋구만. 내가 우리 딸 성격 몰라? 누구 소개해준다고 하면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주량랑 칠 녀석인 걸 아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 대놓고 강조적인데요? 이 대리가 사람이 참 괜찮더라. 아빠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너도 알지? 서로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만나봐. 난 내 마음에 드는 사위 맞이하고 싶다. 상대방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거 실례해요. 이 대리님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싫은데 여기 오신 거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이미 그런 식이 다 거쳐서 이 대리 세뇌시키고 왔으니 걱정 마라. 아이고, 이 대리 쉬운 남자 아니더라. 사장님이야말로 대단한 불굴의 한국인인 걸 새삼 알았습니다. 왜 땡땡제가가 이만큼 업계에서 자리 잡았는지 그 저력을 몸소 체감해봤네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군. 사내가 모름지기 사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할 말하는 패기가 있어야지. 아빠와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진 후 남편과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가끔 연락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연애의 연자도 모르고 이성에게 관심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에게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럼 친구같이 편하게 잘 지내자고 했고 상대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몇 번씩 마주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데이트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은 가까이 들여다보면 몰랐던 장점들이 보이고 예뻐 보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친구로 지낸 지 1년이 흘렀을 때 남편이 어느 순간 제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연애를 하게 됐더랬죠. 그 후 1년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누구보다 남편을 좋게 보고 제게 소개시켜줬던 친정아빠가 가장 축하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아빠는 회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남편을 사이로 점찍었었다며 운명이라서 그랬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시댁에 대한 얘기를 아끼는 편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언젠가 시부모님과 가족에 대해 얘기를 어렵게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지금은 결혼한 누나랑 나만 남았거든. 아, 그럼 형님을 만나면 되겠네? 언제 약속을 한번 잡을까? 누나는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살아. 아마 결혼식에는 올 것 같고.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는걸? 내가 12살 때 돌아가셔서 이제는 사진 안 보면 얼굴도 가물거려. 사실 나는 내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 집안 형편도 많이 안 좋았고 늘 가난에 시달렸으니까. 이렇게 널 만나서 장인어른 지지를 듬뿍 받고 장가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나도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네? 시부모님 두 분은 혹시 어디에 모셨어? 엄마는 납골당에 모셨고 아버지는 원양어선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서 시신도 못 찾았어. 그냥 돌아가신 날 내가 가끔 안녕을 기도하는 정도랄까? 그렇구나. 그럼 어머님 납골당에 같이 가서 나 소개시켜줘. 그래, 그러자. 우리 누나랑도 영상 통화하고 결혼식하고 잠시 한국에 있는다니 같이 여행도 하고 하자. 남편은 원양어선 일을 하시는 시아버지와 가정부 일을 하시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가난하게 컸는데 저와 만났을 때는 이미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시집간 누나와 단 둘뿐이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사장딸인 저와 격차나는 결혼을 주저했었다며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잘난 것 하나 없는 자신을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신 걸로 이렇게 큰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면서요. 그렇게 저와 아빠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으로 혼자 외롭게 살던 남편은 대릴 사이로 저희 집안에 장가를 오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3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첫째 아이는 안타깝게 유산을 하고 그 다음 임신이 오래 걸렸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3kg의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고 손이 귀한 저희 집안의 보물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음대 박사 후에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 아깝기는 했지만 커나가는 아이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후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렇게 5살, 2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가정 안팎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하던 그때 호사다마라고 갑자기 저희 가정이 휘청일 만한 사건이 터졌지 않겠어요? 아빠 비서에게 걸려온 전화에 혼비백산해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아빠는 이미 검사에 들어가 계셨고 의사에게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네요. 아빠, 정신을 드세요? 우리 심장수술해야 된대요. 평소에도 심장이 아프고 전조 증상이 있을 거라는데 모르셨어요? 그냥 나이 먹었으니 그런가 보다 했지. 쓰라리다 정도만 느끼고 심각하진 않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래도 전화 이서방한테 말씀하시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인공 판막 넣는다는데 수술할 때 몇 시간 걸린대요. 몸은 어떠세요? 이제는 괜찮아.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이 흐리멍텅하더니 너희 얼굴 보니 또렷하다, 야. 장인어른, 회사 일이나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수술 받으세요. 제가 지시하신 대로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고맙네, 이서방.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진짜 그렇게 되겠지. 이참에 아예 자네한테 일 물려주고 나는 세월이나 낚으러 다닐까? 그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버님 손길이 필요한 회사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자네가 웬일로 약한 소리를 하나? 이런 식의 칭얼거리도 나쁘지 않구만. 애교가 늘었어, 우리 사위. 남편도 저도 혹시나 아빠의 생명에 문제가 있을까? 혹시나 심장마비라도 와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그 밤 병실을 지키며 노심초사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가 아직 어려서 병원에 함께 있기를 힘드니까 저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빠 곁을 지킬 테니 내일 오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다시 오라고요. 그리고 다다음 날 아버지는 기운을 차리시고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하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이어서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었고요.
남편과 아이를 낳고 결혼한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평소에는 남편에 대해 잘 몰랐다가 아빠 수술 때문에 남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죠. 힘든 시대 가정사에 혼자 세상에 맞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은 등대처럼 묵묵히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아이 케어도 못하고 충격만 받아 있는 상태에서 혼자 묵묵히 제 어깨를 다독이고는 아빠 회사 일, 아이 일, 병원 수술에 관한 모든 걸 조용히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서당을 운영하시고 해서 친정아빠가 어릴 적부터 사서삼경 공부도 하시고 특히 주역 공부를 오래 하셔서 사람에 대해 잘 파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남편이 진국 같은 남자고 좋은 남편감이라고 말하셨을 때도 저는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그저 배려를 좀 하고 친구같이 편하고 정이 들었으니 결혼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제가 살아보니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아빠 말대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7년 뒤 친정아빠가 임종을 앞두시고 제가 아닌 저희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며 회사와 가정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으면 말 다 한 거죠. 당시 아빠 나이가 70대 중반이셨고 심장 인공 판막으로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때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고 남편은 일을 제외한 시간 전부를 저희 아빠 병실에서 간호를 했었고요. 우리 손주들 장가 가는 거 보고 가려고 했더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구만. 걱정 마세요. 애들 증손주 나을 때까지 살아계실 테니까요. 지금은 잠시 병원에서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늘 나를 안심시키는 건 자네밖에 없구만. 내가 자네를 면접 때 처음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봉황에 눈을 하고선 온몸은 긴장으로 떠는데 목소리는 어찌나 기계가 있든지 내가 첫눈에 반했지 않나. 그러셨습니까? 저도 싱글벙글하신 아버님 얼굴을 보고 이 회사는 꼭 입사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대표 얼굴이랑 직원들 얼굴이 저렇게 온화하고 좋다면 분명 좋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우린 서로를 알아본 모양이구만. 이것 또한 굉장한 인연이로고. 두 분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 축복이고 행복했어요. 아시죠? 그럼 우리 딸이 늘 해주던 말인데 기억하지. 내가 먼저 가서 엄마랑 같이 있을 테야. 오랜만에 너희 엄마 볼 생각하니 너무 기쁘구나. 아빠, 이번 생에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도 그런 아빠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스킨십을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수목장을 해드렸고 아버지의 청년 같은 웃음처럼 5월의 실록이 푸르른 날에 생을 마감하셨었네요. 어쩌면 저희 친정아빠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혼자인 제 곁을 지켜줄 진실한 누군가를 남겨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었네요. 남편을 보면 돌아가신 친정아빠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 후 결혼을 하고 20년 가까이 됐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제 영웅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친정아빠가 하시던 식품회사를 남편이 대표가 되어 운영하면서 제품을 해외 진출까지 성공시켜 더 확고한 브랜드 기업체로 성장시켰고 아들 둘 성장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첫째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때였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울산에서도 교육 열기가 높은 동네에 살다 보니 저도 아들들 키우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였어요. 그 시기쯤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고 하는 일이 잦았던 것만 빼면 크게 별다를 게 없는 일상적인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무슨 고민이 있나 싶어서 물어도 별말이 없고 그냥 사업자 술자리가 많다고 하는 말만 들었던 차였어요. 원체 남편이 자기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혹여나 무슨 일이 있다면 언젠가 얘기하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며칠 후 남편이 어쩐 일로 저보고 동창 모임이 있다며 같이 가자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초중고 대학을 모두 울산에서 나왔었지만
제게 자기 학창 시절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동창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남편이 동창회가 부부 동반이어서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알겠노라 했어요. 둘째 아들 나이 때 남편을 보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라 설렘도 있었고 더 들어보니 옛날 은사님이 참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선생님 뵈러 동창회를 가는 거고 거의 처음 가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차를 타고 동창회에 가면서 계절이 초여름이라 그런지 날씨도 적당하고 향기 좋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펴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나들이 가는 기분이라 들떠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던 반면 남편은 아침부터 어디가 안 좋은 사람 마냥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오늘도 굉장히 부르퉁한 얼굴이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 그냥 이것저것 잡생각이 많이 드나봐. 난 간만에 애들한테 벗어나서 당신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좋은데 나만 너무 들떴나? 아니, 날씨가 좋긴 하더라. 아버님 기일이 지나면 항상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지. 그러게. 우리 아빠랑 참 닮은 계절이야.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랄까? 아버님 말대로 수목장하기 잘했어. 매번 갈 때마다 아버님 거 딱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우리 지금 가는 식당 요새 엄청 뜨는 고깃집이던데 나 완전 맛있게 먹고 와야겠다. 당신은 해산물 좋아하는데 그건 좀 그렇네? 당신이 내 목까지 먹으면 되지 뭐. 난 오늘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어제부터 음식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하물며 고기라니. 남편은 원체 기복이 큰 사람이 아니었기에 남들이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상태였는데 오래 함께 산 제 눈에는 남편의 말이나 표정, 기운을 보니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뭔가 동창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뭔가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울산에서도 외곽에 있는 정원 넓은 식당 전체를 빌려서 진행을 했는데 갔더니 어림잡아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마 부부 동반 모임이라서 더 사람이 많아 보였던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이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잠시 비웠었어요. 다시 봐도 식당 인테리어도 이쁘고 고깃집이라는데 마치 고급 한정식집에 온 기분이었어요. 화장실 나와서 다시 남편이 있는 자리를 찾다가 돌아왔더니 남편 앞에 2명의 남자가 착석해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 한 명은 어디서 이상한 양아치 같은 날티 느낌이 나는 남자였는데 제가 자리를 착석하기도 전에 저와 남편을 훑어보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너 같은 놈도 결혼은 했나 보구나. 인찬이 전마 우리 집 가정부 아들이었잖아. 그때는 우리 집 식구들이 먹다 남은 음식 먹고 버리는 옷 주워 입고 그랬는데 이제 저거 사람이 됐나 보네. 야, 30년 만에 만나서 못하러 과거 얘기를 꺼내냐? 우리도 50대 됐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인찬이 너 동창회 온다는 말 듣고 많이 놀랐어. 생전 바쁘다고 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왔지.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또 언제 만나뵐 수 있겠어. 선생님이 직접 연락 오셔서 간다고 했지. 너 아직도 선생님 바람이냐? 하긴 육성회비도 못 내던 놈 대신해서 돈까지 내주신 선생님인데 오죽하겠냐. 맨날 쌤 앞에서 징징 짜고 울고 난리였잖아, 이 거지 새끼가. 그때 선생님이 인철이 자식처럼 이뻐하신 건 맞지. 대식이 너는 아직도 그런 걸로 애들 놀리냐? 하여튼 남자 새끼들이란. 하긴 이렇게 빌어먹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받았으니 여태 살았지. 제 엄마 죽고 나서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누나랑 임시보호소인가 그런 데 가지 않았나? 인철이 넌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이 갚아야겠다. 도움만 받고 입 싹 닦으면 쑥었냐? 지금 네 입이나 닦아. 더럽게 입에 음식물 묻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에티켓은 쌈 싸먹은 놈이구나. 저는 그 양아치 같은 남편 동창놈이 남편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 옆에 앉아있고 누가 봐도 부인이라는 걸 알 텐데 남편에게 불어 쪽을 주려는 건지 계속 속을 긁으면서 도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 소리를 하려다가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20년 동안 처음 보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늘 평안한 표정을 짓던 남자가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눈을 하며 동창놈을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이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박대식, 너는 고등학교 때도 머리에 든 게 없더니 30년 지난 지금도 대가리에 든 게 많이 부족한가 보네. 쓸데없이 잘못된 기억만 잔뜩 집어쳐놓고. 뭐? 이 새끼가 내가 왜 머리에 든 게 없어? 대학도 나오고 남들 할 건 다 했구만. 육성회비 쌤이 내주신 게 아니라 학교 지원 받은 거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호소 간 게 아니라 친척분 집에 갔어. 머저리 같은 게 뭘 좀 알고 씨부려라. 대충 맞는 말이잖아. 결국 난 도움받고 살았다는 건데 뭐가 달라? 이놈도 보면 자기 포장이 엄청 쓸데없는 놈이야. 너만 하겠어? 졸부 집안에 남는 건 돈밖에 없어서 멍청한 아들놈 대학 보내려고 학교에 장학금 주고 입학시켰다지. 옛날이니까 넘어간 거지. 요즘 같았으면 너도 네 부모도 다 깜빵행이야. 포장 참 잘했다. 그치? 이 새끼가 말이나 못하면 우리 집 밥 먹고 겨우 연명한 주제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너희 엄마 고용 안 해줬으면 길바닥에 버려졌을 거지가. 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거지라뇨. 언행을 조심하세요. 아줌마는 빠지세요. 남자들 판에 끼는 거 아닙니다. 재수 씨한테 또 왜 그래? 니들 아직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 죽이지 못해 난리냐? 사람들 눈 놓이는데 나이 50 먹고 주먹 쥐지 마라. 나는 괜히 너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남편이 그 양아치 동창과 썰전을 하자 주변 동창들이 또 시작이다 하는 질린 얼굴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못 참고 남편을 감싸려 하자 양아치 동창이 되려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의 양아치 동창에게 주먹 다짐까지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다른 동창이 말려서 겨우 조용해지나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은사님이 저희 테이블로 오시지 않겠어요? 아이고, 박대식, 이인철, 조명환이 모두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네. 자네들 보려고 내가 동창회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서운하지. 다들 이제 중년찌가 제법 나는구만. 선생님, 이번에 동창회 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암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 거죠? 당연히 괜찮다마다 여기 이인철이가 의료진에다가 수술비까지 내줘서 내가 죽다 살아났다네. 이인철이가 선생님 암 수술을 도왔어요? 역시 이 자식. 인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리는 있었죠. 다행입니다. 내가 멀리서 보아하니 대식이랑 인철이 또 싸웠냐? 너희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깎아머리 10대같이 굴어. 이분들은 인철이 와이프, 명환이 와이프고 대식이 너는 아직 결혼 못했어? 왜 혼자야? 쌤도 참, 제가 나이가 몇 갠데 아직 혼자예요.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마누라는 다른 볼일 있어서 모임에 조금 늦게 올 거예요. 인철이 너는 회사 대표한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지. 요새 TV만 틀면 너희 회사 과자 선전하더구나. 내가 주변에 제자놈이 하는 회사라고 자랑 많이 했다. 인철이가 회사 대표예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너희 그 땡땡 제가 몰라? 그게 인철이가 하는 회사잖아. 요새 우리 증손주들도 좋아하더구나. 남편 은사님은 보아하니 남편과 예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아플 때도 남편이 도움을 줬고 회사 운영하는 소식까지 아시는 걸 보니 남편이 참 많이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은 남편 동창 둘은 남편이 유명한 땡땡제가 사장이라는 말을 듣자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남편 동창놈과 대화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 양아치 동창내에서 가정부를 했던 모양이 터라 남편을 한껏 무시하고 있었고 옆에 동창도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산 걸 알았기에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은사님은 그 후에 바로 다른 제자들을 보러 자리를 뜨셨고 한동안 테이블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제가 잘 아는 얼굴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이윽고 남편에게 막말하던 양아치 동창에게 친숙하게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너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회장님. 부부 동반 모임이라더니 남편이 이 학교 나오셨나 봐요. 여보, 내가 요새 매일 말하는 우리 연준이 대학 입시 도와주신다는 학부모 회장님이셔. 인사드려. 뭐? 이분이 그 회장님이시라고? 어떻게 이인철이 와이프가 회장님이신 거야?
양아치 동창놈은 자기 아내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놀라 나자빠지더라고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게 진짜 일리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요. 그도 그럴 것이 양아치 동창 아내가 제가 운영하는 학부 모임의 새내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부터 지금껏 학교 재단 이사장과 학부모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재단 이사는 저희 친정에서 대대로 운영하는 학교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였고요.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잘못된 사교육이 아닌 바른 공교육을 위해서 학교 학부모들 기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랑 동네 바닥에서 제 입김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양아치 동창은 모르기는 몰라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제 얘기를 꽤나 듣고 자기 아들 대학 관련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우리 남편을 욕보였으니 앞날이 어떻게 될지 빤했던 거죠. 보아하니 10대 시절부터 제 남편을 어떻게 괴롭혔을지 짐작이 갔어요. 저를 보며 불안해서 동공에 마구 흔들리는 양아치 동창놈을 보면서 저는 불어들으라는 듯이 제 남편의 모욕을 되돌려줬어요. 연준이 엄마, 미안한데 대학 입시 관련한 것도 학부모 모임에서도 나가줘야겠어. 보니까 그쪽 남편이 예전에 학교 괴롭힘을 꽤나 행사했나 본데 우리는 그런 과거 있는 학부모들 안 받아줘. 요새 학교 내 괴롭힘 꽤나 민감한 주제인 거 알지? 연준이 꽤나 똑똑하던데 아쉽다. 다른 곳 알아봐. 회장님,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저희 남편이 학교 괴롭힘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심약한 사람인데요? 그래? 그럼 과거에 우리 남편 못 살게 괴롭힌 사람은 어디로 꺼졌나?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인지 모르고 제가 감히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네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지만요. 연준 엄마, 그리고 방금 한 말은 진짜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닌 거 알지? 다음 주부터 모임에서 제외야. 회장님, 제가 거길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저희 연준이 책임지고 인서울대학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안 돼. 난 공과 사 구분이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사적으로 당신 남편한테 너무 실망해서 공적으로도 안 되겠어.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네 아들 입시고 뭐고 상종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 동창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더는 밥도 안 들어가고 남편도 은사님을 만나 인사를 했으니 그만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저희 부부를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 동창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든 가정사에 학교에서도 그런 막대먹은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걸 생각하니 그저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을 대뜸 안아줬더랬죠. 당신 아무것도 안 물어봐? 오늘 일 때문에 나한테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당신이 말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이 뭘 하든 당신 편이니까. 내가 진짜 현명한 아내를 뒀다니까.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아까 봤던 박대식이란 놈이 내 학창시절 나를 괴롭힌 악질 맞아. 난 꽤 오래 학교 괴롭힘을 당했었고 오늘 30년 만에 만났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기분은 엄청 나빠 보이던데. 혹시 요 근래 술 마시고 기분 안 좋아 보인 게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야. 동창 회장 말로는 이번 동창 모임에 박대식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 되게 좋아하는 놈이 그런데 안 올 리가 없으니까 그전부터 기분 안 좋았던 건 맞아. 생각보다 그 인간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보네요? 우리 남편 예전에 많이 힘들었었구나. 새삼 아까 만났더니 센 말로 버럭하기만 하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더라고. 10대 때는 그 녀석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고 두려웠는데 말이야. 그랬구나. 어쩌면 그 사람 자체보다 과거의 기억이 당신을 더 괴롭히는가 보네요. 엄마가 그 녀석 집에 주거 가정부였고 나도 더부살이니까 그 새끼가 날 괴롭혀도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 우린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해서 늘 힘들었지. 제가 남편의 등을 끌어안고 조용히 과거 일들을 읊조리는 남편을 토닥였더니 남편은 용기가 났는지
어릴 적부터 자기 속에 있던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등에 대해 다 토해내더라고요. 마치 그때는 50대의 남자가 아니라 10대의 소년이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현재는 행복하다고 말을 끝맺었지만 제가 그 양아치 동창놈을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집은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번 돈으로 하나뿐인 외동아들 교육에 목을 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학부모위원회 사람들을 통해 박대식이라는 그 양아치 동창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냈어요. 원래 그 어린 시절 아버지 사업의 성공으로 졸부가 됐었으나 박대식 본인의 무능력으로 아버지 사업으로 번 재산을 모두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 갑질만 하던 졸부인 박대식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식당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어쩐지 돈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부모 모임을 통해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사교육부터 들이밀었겠죠.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 집까지 양아치 동창 부부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어 제 남편이 있는 시간에 그 인간을 부르고 싶어서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집 부부가 다시 찾아왔고 양아치 동창이나 제 남편은 서로를 보고 멈칫하더니 이윽고 박대식이란 사람이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왔으니까 어디 같이 드러나 보자고 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해보세요. 그게 제가 사모님이 회장님인 줄 모르고 그날은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예전에 사장님한테 뭐라고 한 일들은 10대 철없는 애들이 짓궂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처 부탁드려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회장님 봐주세요. 연준 엄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사과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야. 그리고 10대 청소년의 철없는 짓이라고 치부하기엔 당신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한 짓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던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인철이한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은 막 하기는 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내 아이들 투닥거림이었죠. 신발에 악정 넣어두고 화장실 칸에 있는데 오물 투하하고 다리 부러뜨려서 전치 사주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저 투닥거림인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당한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솔직히 30년 지난 지금 준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과거 얘기 자꾸 꺼내시니까 좀 그렇네요. 당신도 그만하자. 저 자식은 나한테 절대 사과라는 걸 할 놈이 아니야. 포기해. 아니요? 과거 증인들도 있고 얼마든지 박대식님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랍니다. 제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세요. 아니면 당신들 앞날이 꽤나 피곤해질 겁니다. 아무리 회장님이시지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막말은 회장님이 더 하시네요. 지금 그 말은 저도 엿먹이시는 발언이네요. 남편은 뒤끝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저는 달라요. 저는 복수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가령 아드님이 학교 다니면서 박대식님이 하신 짓거리들을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당신 과거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서 사장님께 사과드려. 제발! 제가 분노를 담아 말을 했더니 박대식이란 놈과 그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두려움에 덜덜 떨더라고요. 그러고 그 양아치 동차는 저를 몰라보고 함부로 나댔다면서 개거품 물며 저와 남편 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악인 같은 놈도 자기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 쪽팔림보다 싫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동창놈의 울먹임과 거짓사과를 깔끔하게 거절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사색이 된 부부에게 저는 살포시 웃으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줘봤습니다. 그 다음 주 이른 아침부터 양아치 동창 부부는 한 짐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때 아닌 불쾌한 인간들의 방문에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여보, 제가 이번 주부터 고용한 분들이에요. 당연히 페이는 무료고 아침 출근 시간마다 와서 저희를 도울 거예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희 집에 와서 가정부 운전사 등등 잡일들을 맡아서 할 테니까 마음껏 부리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하러 의미 없는 짓을 해? 얼굴 마주하는 것도 속이 안 좋을 판에. 처음에는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안에 있는 상처나 힘듦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기회를 줘보자고요. 저 사람들도 자기 자식 앞날에 사활을 걸었으니 뭔들 못하겠어요? 남편은 제가 고용한 두 부부를 보고 불편해하더니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나름 재밌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질색하더니 과거 자기를 괴롭힌 동장이 아주 깍듯하게 고용주로 모시자 통쾌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나 봐요. 저는 생각보다 양아치 동장 부부가 일을 제법 잘해주는 편이라 그 아내를 학부모 모임에서 내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지만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냥 던져본 말이 세상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더니 30년 전 남편이 양아치 동창에게 당했던 게 그대로 역전돼서 남편이 그 동창에게 하고 있다니 남편과 그 양아치 동창의 위치가 뒤바뀌어버린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박대식,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 안 해도 돼. 너도 자식 앞날 위해서 욕받고 나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더는 너 부려먹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럼 나 용서해주는 거야? 과거의 10대 박대식은 죽어도 용서 못하지? 하지만 지금의 너는 용서할게. 그러니 이만 가라. 우리 아들 입시는 어떻게 되냐? 회장님이 추수하시고 막 우리 아들 괴롭힌다는 건 아니겠지? 우리 아내 앞뒤 말 번복하는 사람 아니야. 아마 네 아들 대학까지는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 그래도 너 같은 놈이 자식 낳고 희생까지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살다 볼 일이다 싶다. 몇 달 후 남편은 동창 부부에게 이제 그만 집에 와도 된다는 선언을 했어요. 이제 서로 빚도 없고 남은 앙금은 없으니 여기서 다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도 그놈 자식은 잘못이 없으니 약속대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꼭 보내라고 하더군요. 기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데 말씀 받들어야죠. 그 후에 동창 아내는 아들을 대학 보낼 때까지 모임에 나와야 해서 꽤나 자주 마주쳐야 했지만 그 양아치 동창과는 더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들어보니 아들 대학 학비 대준다고 식당 일에 대리운전 일도 한다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사랑은 지극정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애절한 자식사랑 때문에 중년부터는 아마 그 인간도 복이 발복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편을 나누고 레벨 나누기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게 되죠. 그것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업보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아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한낱 인간인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경지가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회복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